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장황수학의 수학 강사 장자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편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고 이렇게 이제 많이 알아보고 계신데, 선생님 경험상 편입이라는 거는 다른 어떤 시험보다도 정보가 좀 폐쇄적이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박람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서 많이 보시고 많이 들어보시고 해서 공부하는데 좋은 정보들을 좀 많이 얻어 가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또 좋은 그런 정보와 전략들을 알려드릴 텐데, 선생님은 이 시간에 이제 장황수학 대표로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여러분한테 조금 좋은 영향을 주고자 어떤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뭐냐면 한 달 정도 전에 여기 있는 학생들도 한 20대 초중반의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편입을 고민하고 있다는 건 이미 조금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비슷한 걸 느끼고 있는 그런 또래들인데, 정말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우리 학생들을 봤는데, 이 너무 용기 있는 모습에 멋있고 대견스러워서 우리 다른 학생들에게, 망설이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좀 보여주면 좋은 영향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찍고 가져와 봤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편입이라는 거를 시작할 당시에 우리 학생들의 큰 문제는 뭐 학습 방법을 몰라서, 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거 이전에 사실은 마음을 먹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전에 이제 한두 번의 실패들이 여러분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실패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이겨내고 도전한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고는 있지만 다시 이런 수험 생활을 할까? 이 긴 터널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까? 그 전에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잡아주고 도움을 주고자 저는 이제 이런 시간을 좀 준비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여기 있는 학생들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30대를 위해서, 40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학생들은 편입을 통해서 더 나은 그런 삶의 방향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들보다 더 앞서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이 같은 또래의 이런 학생들하고 사회에 나가서 곧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그 망설임, 그 겁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주저앉아만 있을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도 20대 때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안 되는 건가? 노력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네. 이런 반항심도 생기고, 몇 번의 실패를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옛날 말 중에 좀 도움이 됐던 얘기를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틀린 선택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쁘다, 이런 말을 선생님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이 빡 왔어요. 그래, 한두 번의 실패, 인생은 이렇게 긴데 뭐가 중요한 거야.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 그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 실패는 경험으로 만들고 성공을 쌓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자,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론 그 한두 번의 실패들이 마음을 먹기에 너무 힘들게 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이겨내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또 한 단계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는 좀 이렇게 기반을 잘 쌓아서 나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입이 아니어도 몇 가지 또 도전할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편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알아보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편입에 대해서 조금 장점들을 말씀드릴 건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선생님 얘기가 조금 마음에 와닿는다면 용기를 내서 좀 도전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마음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도전이 어떤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봐야 또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이전에 실패했던 일들과 비슷한 가능성인데 또 그냥 막무가내로 도전한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는 수능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했던 경험은 어쨌든 수능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공계 편입에는 얼마나 좋은 부분들이 있는지 그 가능성과 그 다음에 확신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했던 수능 수학에 대한 경험, 수능에 대한 경험, 그리고 수능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수능 수학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이렇게 두고 봤을 때 그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역전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수능 수학은 양이 작아요. 그러니까 양이 작고 그 시험에서 원하는 게 사고력을 테스트하다 보니까 이미 실력이 올라와서 잘하는 학생들은 조금의 시간만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면 유지할 수 있어요. 왜? 양이 적고 늘 하던 생각으로 풀어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수능은 또 과목이 많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너무나 큰 이점이에요. 왜? 나머지 시간을 또 세이브해서 다른 과목에 쓰면 되니까 계속해서 쭉쭉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공부를 조금 쉬었다 하거나 처음 하는 학생들이 수능을 통해서 만약에 제도약을 꿈꾼다? 물론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말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의 그 기간 동안의 역전이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수학만 해서 좋은 학교 갈 수 있냐?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과 비춰서 편입수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편입수학은 공대생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자체가 계산력이나 공식들을 요구하죠. 수학에 대한 베이스가 부족하더라도 시간만 들여서 반복적으로 기계적인 훈련을 하면 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거의 7, 80% 이상 나오기 때문에 합격에 필요한 건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입 수학 같은 경우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전에 수학을 잘했던 학생들이 할 때 물론 그런 경험들이 도움은 되겠으나 노력하지 않고 그 나머지 과목들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마음을 먹고 정말 열심히 하는 조금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했을 때 남들이 그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열심히 하면 충분히 이거는 역전이 가능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능 수학을 공부해서 인서울 학교에 합격하는 그런 비율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20%가 채 안 돼요. 근데 편입 수학을 통해서, 편입은 또 영어랑 수학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한 부분들을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실제로 편입 수학을 해서 이공계 편입에 합격하는 비율은 학원에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50%, 그리고 많게는 70%까지 합격을 해요. 그리고 이건 수능하고의 비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뭐 자격증을 도전하든 어떤 다른 시험을 준비할 때도 50에서 70%의 성공 확률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편입 수학, 이공계 편입이라는 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앞에서 했던 얘기들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도 살면서 인생에서 몇 번의 그런 순간들을 맞이해야 돼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좌절이 느껴지고 벽이 너무 높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다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선생님이 지금 했던 이 얘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시면 되게 멋있어요, 소나무가. 근데 잘 보면 3번 정도 크게 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선생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무가 이렇게 크게 휠 때는 2번 휘었으면 저만큼까지 크는 동안에 2번 크게 아팠고 3번 휘었으면 3번 크게 아팠던 거래요. 정말 죽을 만큼. 그래서 저렇게 크게 휘게 된대요. 우리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도 그렇고요. 인생이라는 건 저 멋진 모습을 마지막에 만들어서 딱 이렇게 보면 만족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가장 밑에 있는 저 부분에 있어요. 이제 막 조금 세상의 벽을 느끼고 좌절을 하면서 멈출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때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분은 물론 직선으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조금 휘어져서 돌아가겠지만 그런 것들이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쭉쭉 뻗어 있는 그런 소나무보다 훨씬 더 멋있는 나무로 완성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선생님도 한 요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 크게 이렇게 좌절 같은 걸 느꼈지만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휘어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순간들에 내가 멋있게 휘어지고 있는 중이구나 하는 좋은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좀 삶에 작지만 좋은 영향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편입수학을 좀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장황수학은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게끔 수준별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2명의 선생님이 학생들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훌륭한 이 수험생활의 런닝메이트가 되어드릴 수 있어요. 장황수학을 믿고 한번 이공계 편입 멋있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꿈, 대학 입시에 마침표를 함께할 편입수학의 전문가 황한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공계 편입이 쉽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저는 수능과 편입을 둘 다 가르쳐 봤는데요. 수능보다 이공계 편입이 쉽다라는 말 굉장히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의 학생들이 편입을 준비할 때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영어랑 수학을 못해서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방법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방법을 몰라서 또는 편입에 대한 생각이 잘못돼서 여러분들이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황수학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합격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상위권 학생들과 그 다음에 일반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2개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제시하는 방법은 2가지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상위권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인서울이 목표인 친구들 또는 수포자들 또는 일반적인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2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학습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3개의 카테고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커리큘럼, 그리고 상위권 대학에서 나오는 출제 경향, 그리고 실제 합격생들의 성적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목표를 갖고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할 수 있다면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위권 학생들은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수학의 성적은 10%를 맞는다. 2번째, 여러분들은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뒤로 미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커리큘럼을 끝내고 복습을 많이 하며 등등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즉 경쟁력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은 미적에서부터 공학 중에 선형대 수학과 공학 수학이 조금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한다라고 해서 이 3가지를 기억하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러분들의 커리큘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커리큘럼인데요. 일단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8월에 커리큘럼을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러분들이 빨리 시작해서 커리를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이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흡수하여 9월 달부터 반복 훈련을 남들보다 더 갖는 거죠. 또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려야 돼요. 그래서 9월 이후로 심화문풀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굉장히 시간이 이제 많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영어 또한 더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8월까지 공학을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학교들이 어떻게 출제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유형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서는 공학 계산기를 사용해요. 근데 우리는 공학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 손으로 풀어야 되죠. 그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 한양대학은 훨씬 더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 달까지 커리큘럼을 끝낸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남들보다 더 많은 복습을 해서 이 어려운 계산력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쟁력을 반드시 확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 선대, 다변수, 공수가 전반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선형대 수학하고 공학 수학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변별력을 둬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미적과 다변수는 다 맞추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게 되면 이제 뭐 자기소개에 대한 이야기 등등등이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최종 선발에 수학은 50%, 영어는 20%의 비율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수학을 잡지 못하면 한양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합격의 키는 편입수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성균관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수학을 동시에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 이후에 영어랑 수학을 동시에 보는 시험에 많이 응시해서 이 부분도 경쟁력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또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새로운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못 풀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을 빨리 끝낸 후에 남은 기간 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맞출 수 있도록 심화 과정을 꼭 밟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성균관대는 학사 편입이 살짝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서강대학교를 볼게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합답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또는 명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에 미적하고 선형대 수학이 조금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위에 다시 보시면 한양대랑 성균관대는 선형대 수학과 공학 수학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와요. 서강대는 미적과 선형대 수학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상위권 대학이라고 얘기하면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인데 이 세 개의 대학을 우리가 잡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미적에서부터 공학까지 전부 다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커리큘럼을 빨리 당겨서 끝내고 이런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일 계열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랑 그리고 경희대까지 이제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100%거든요.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하나 특징이 더 있는데 뭐냐면 중앙대에서 모집용항에 공학 수학만 출제를 하고 있어요 라고 출제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공학 수학 안에는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 다변수가 다 나오고 있어요. 즉 중앙대는 공대를 준비할 때 미적, 선대, 다변수, 공수를 다 준비해야 되는 거지 공학만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총 30문제, 6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한 문제당 2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산력은 정말 어떤 시험보다 극대화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중앙대 같은 경우에 미적에서부터 공학까지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나머지 10문항은 복소수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중앙대를 합격을 하려면 복소수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중앙대를 합격한다, 불합격한다는 경우에 복소수에서 많이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월까지 커리큘럼을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복소수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는 게 상위권 학생한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위권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경희대까지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경희대는 토익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보고 있어요. 1차에 토익을 100% 보고 2차에 토익이 20%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수학으로 80%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1차만 통과한다면 토익으로 1차만 통과한다면 결국 수학에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에서부터 공학수학까지 골고루 나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복소수는 현재 안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자, 중앙대는 수학만 보고 있고 경희대는 토익과 수학을 보고 있죠. 그런데 편입의 장점은 많은 곳을 지원할 수 있다가 굉장히 큰 장점인데 수학하고 토익만 대비하는 친구들은 경쟁률에서 또 밀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편입 영어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위권에 대한 학교 분석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실제 합격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주어진 이 내용들은 실제 합격생들에 대한 저희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예요. 자, 먼저 눈여겨볼 부분은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눈여겨볼 부분은 합격 유형이에요. 저기서 보면 합격 유형이 최초합이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추합이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최초합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일반 편입이 좀 더 많죠. 그리고 전적대는 그냥 4년제면 돼요. 그래서 4년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양대를 노려볼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전적대 학점인데요. 자, 잘 들으세요. 학점은 3.5면 돼요. 막 많은 학생들이 4.0, 4.3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다가는 편입영어랑 편입수학을 공부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자, 학점은 3.5 정도로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 이제 학생들의 합격 점수, 수학 점수, 19년도 기출 점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점수들을 보면 수학 점수가 70점대에서부터 80점 사이에 이제 모여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점수를 70에서 80을 맞추려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영어 점수를 보게 되면 영어 점수는 50점에서부터 60점 사이에 있죠. 자,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 점수가 높은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 되고 영어가 50에서 60이면 여러분들이 한양대를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수학 같은 경우에 좀 더 들여다보면은 수학은 70에서 80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조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상위 10%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한양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초합, 추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일반 편입, 그리고 4년제. 그 다음에 학과가 동일한 학과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일한 학과가 아니라면 전에 있었던 데이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저기서 두 번째 학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서 학점은행제 경영학과 최초합. 자,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는데요. 그럼 이런 친구처럼 붙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영어랑 수학을 점수를 압도적으로 높여놔야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 점수도 높죠. 영어 점수도 7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전공자라면 점수를 올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랑 동일한 이야기를 갖고 있고 아까보다 영어 점수가 조금 낮은 친구들도 붙고 있는 상태고 수학 점수도 아까보다 조금 낮은 친구들이 붙고 있지만 저 점수보다 조금 더 올리는 게 좋고 그래서 그 기준이 영어가 10%, 죄송합니다. 수학이 10%, 그리고 영어가 3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워서 상위권을 준비한다면 경쟁력 있게 여러분들이 합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인서울 또는 수포자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포자, 수학을 조금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이 이 일반적인 커리를 타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위한 커리큘럼, 그리고 출제 경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마찬가지로 합격 점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기준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갖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필기할 수 있으면 필기하면 좋습니다. 인서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수학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수학을 잘 못하는데 우리가 수학의 비중을 뒤늦게 이후에 준다라는 건 아예 진도 자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수학에 조금 자신이 없다면 수학의 중심으로 이공계를 준비하셔라 라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적의 기준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성적은
상위 30%에서부터 50%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서울에 합격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인서울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학하고 다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적분학하고 다변수만 여러분들이 잡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거든요. 여기에 세 개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서울에 대한 저희가 제시하는 학습 커리큘럼이에요. 보시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기초미적, 기초수학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10월에 공학수학을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끝나는 게 절대 느린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학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미적분학을 잡아야지만 다변수, 공수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학의 핵심을 둬야 돼요.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월 달하고 2월 달에 기초미적분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 중에서 수학에 너무나 걱정이 많으니까 고등수학을 공부하고 올게요 라고 해요. EBS를 듣고 올게요 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시간 자체가 아까워요. 왜냐면 거기에 공부법이 여기에 영향을 크게 많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편입에서 중요한 건 미적분학입니다. 그래서 기초 미적분학을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을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강의를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기초수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특강 같은 걸 권유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병행하면 충분히 단기간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10월까지 공수를 끝낸다. 그리고 1, 2월에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저는 수학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을 가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희 장황수학은 인서울 라인을 공부하다가 학생들이 최단기간에 성적을 올라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시를 해요. 인강이든 강남 단과에서 수업을 할 때 야, 너는 굉장히 수학 성적이 빠르게 향상이 된다. 자, 우리 상위권 코스로 바꾸자. 중간중간에 커리큘럼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실력에 맞춰서 준비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1, 2월에 기초미적을 하면서 미적분학을 다지면서 자신감을 얻고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에 대한 준비 과정을 철저하게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 맞는 커리큘럼 맞춰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인서울대학이다라고 하는 친구들, 이 학교들은 가장 기준이 되는 게 건국대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인서울들의 이제 대학들이 엄청 많죠. 뭐 건국대도 있고 인하대도 있고 숭실대도 있고 세종대도 있고 숙대도 있는데 이 대학들이 전형이 거의 건국대랑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대학들을 원하는 친구들은 건국대를 기준으로 라인을 잡으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과 학사에 뽑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적분학과 다변수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미적분학과 다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선형대 수학과 공학수학을 완전히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형대 수학과 공학수학의 기본이 나오거든요. 기본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적다변수는 중심으로 두되 선대공수를 가볍게 해라. 특히나 공학수학의 선적분, 면적분은 꼭 잘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건국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거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60분 동안 수학이 20문항, 영어가 20문항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대비는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자, 건국대가 올해 특이사항이 있는데 면접을 이제 폐지했고 필기고사를 늘렸어요. 반영 비율을. 그래서 편입영어랑 편입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종대 같은 경우에 봅시다. 세종대학교는 수학 100%예요. 그리고 수학 100%고 미적분학하고 다변수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세종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미적분학하고 다변수를 주로 잡고 선대공수는 기본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감점 제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수업 시간에 언급해 드릴 테니까 알고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세종대는 수학 100%로 합격을 하잖아요. 이런 대학이 가천대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입이라는 것은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유리한 장점인데 수학만 하면은 굉장히 이제 장점을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입 영어를 한번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동국대를 한번 볼까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전 영역에 골고루 출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미적에서부터 공학까지 기본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토익으로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이것이 폐지되고 이제 편입영어랑 편입수학 쪽으로 돌아왔죠. 이런 식으로 토익 부분보단 편입영어랑 편입수학으로 시험 보는 대학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수학과 영어, 편입영어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이게 건국대 합격생들에 대한 실제 데이터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랑 조금 다르죠.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일단 합격 유형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최초합으로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중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추합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편입은 추합이 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올려서 앞번호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과 학사가 있는데 중위권 대학까지는 학사가 더 유리한 부분이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어랑 수학을 합산했을 때 10점에서 20점 정도 점수폭이 내려가기 때문에 중위권 대학까지는 또는 인서울 대학까지는 이 건국대 대학까지는 학사 편입이 확실히 유리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학교, 학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만약에 전공자라면 같은 전공을 살리는 걸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추천합니다. 학점을 보시면 상위권이랑 똑같아요. 3.5 정도만 맞추면 되지 그 이상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부분은 수학 점수인데 점수대가 70, 80 또는 이제 60 기복이 크죠? 아까 한양대보다 점수가 더 높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건국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의 난이도가 한양대에 비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폭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60점대 친구들도 합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로 보지 마시고 인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것처럼 30%에서 50% 목표로 두면 된다. 수학 점수가 어떤 모의고사 간에 30%에서 50% 안짝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서울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 실력에 맞춰서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선형대 수학과 공수 그리고 커리큘럼을 빨리 땡긴다. 인서울 같은 경우에는 미적 분학하고 다변수의 중심을 둔다. 그리고 수학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목표 대학까지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장항수학과 한번 이 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